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올레 KT U리그 오늘 4강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호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이다솔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호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호남대는 지난 8강 경기에서 건국대를 물리치면서 또 올라왔어요. 다소 좀 우승 후보들끼리 만난 8강 경기였는데 네. 일단은 뭐 어렵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 경희대학교는 상대적으로 16강보단 8강 경기를 더 쉽게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자, 화면 보시기에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호남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먼저 선수 소개해드리죠. 김광진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홍성광 골키퍼를 비롯해서 장정현, 김진환, 이준희, 김동욱, 김동기, 이광선, 임창균, 권한진, 김혁진, 김환희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다음 호남대학교 서현옥 감독이죠. 김정현 골키퍼를 비롯해서 박희성, 이정원, 김태준, 김성민, 주기호, 복준희, 전명근, 김대호, 김주현, 박현우 이렇게 11명의 선수입니다. 역시 부상 선수 그리고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선수 말고는 나올 선수 다 나왔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4강 경기이기 때문에 조커로 돌린다거나 이런 전술적인 변환이 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선수들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자, 경기 한번 집중해서 오늘 경기 어떻게 살펴볼지. 객관적으로는 호남대학교가 조금 더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권영리그를 거의 독주를 하다시피 올라온 팀이고, 네. 경희대학교는 솔직히 좀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왕중왕전 들어서 좀 컨디션이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 호남대학교가 좀 앞서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 경희대학교 자기 진영 오른쪽에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지금은 주심이 정확한 이제 프리킥 위치가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차라는 이제 지시가 있었죠. 자, 자기 진영 오른쪽 중앙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양팀 모두 다소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 역시 호남대학교 김성민을 주축으로 한 공격력이 좀 오늘 경기 얼마나 빛을 발할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권영리그에서 호남권 리그 최고의 선수로 올라선 선수인데, 네. 일단은 오늘도 최전방에 지금 위치를 했습니다. 자, 자기 진영 파울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대로 경기는 진행됐고, 경희대학교 오른쪽 경기장 왼쪽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자, 크로스 넘어가죠. 반대쪽 헤딩! 지금은 날카로운 헤딩이 한번 나왔습니다. 느린 장면 다시 한번 보시는데, 역시 임창균이 오늘도 최전방에서 좋은 찬스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꽤 많죠. 김동기, 권한진, 이광선 그리고 수비 라인에 몇 선수들이 더 있는데, 네. 근데 임창균 선수가 상대적으로 단신인데 먼저 헤딩 찬스가 났었습니다. 임창균 선수가 이번 왕주왕전을 통해서 완전한 스타로 등극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대를 크게 안 했던 경희대학교고 기대를 크게 안 했던 선수인데, 네. 이번 대회 들어서 지금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지금 엄청난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팀에서 공격에 있어서 도움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희대학교의 공격 라인은 임창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창균이 없으면 다소 좀 밋밋해지고 단조로워질 수가 있는데, 네. 임창균이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4강 지금 뒤쪽으로 잘 뺐죠. 권한진도 임창규가 더불어서 경희대학교의 공격 라인을 이끄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왕중왕전에서 경희대학교가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공격진들이 계속해서 잘해줬던 이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한진, 임창균 두 선수 활약이 빛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남대학교 그러나 경희대학교가 볼을 잘라내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경기장 시작하면서 왼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깃발이 먼저 올라왔어요. 자, 옵사이드죠. 자, 경희대학교 왼쪽 공격이 많다고는 말씀이 드렸습니다만, 권한진 선수가 또 오른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는 충분히 잘 맞고 있고, 임창규 선수가 또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또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밸런스는 좌우 균형이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권한진 선수가 왼쪽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일단 오늘 김동국 선수가 왼쪽에 선발 출장을 하면서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호남대학교는 김성민 선수죠. 김성민 선수가 중앙에 위치를 하면서 좌우에 이제 주기호와 김태준이 이제 위치를 하는 그런 포메이션으로 나올 텐데, 역시 김성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이 두 선수가 어떻게 김성민을 잘 받쳐주는지가 이제 호남대 공격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김성민이
사실 뭐 갖추고 있을 건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주위에서 어떻게 조금 도와주느냐가 오늘 호남대 경기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남대학교 오른쪽으로 역습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몸싸움을 벌이는 선수가 바로 김성민입니다. 지금은 파울을 냈어요. 일단 경희대학교 소유권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또 바로 공격으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성민이 잘 끊어줬습니다. 김성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호남대학교의 경기 때 호남대 홈구장에 가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뭐랄까 좀 신사답다고 할까요? 인터뷰도 굉장히 잘하고 요즘 선수들은 보면은 이 말도 잘하고 인터뷰도 참 잘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성민이 가장 뛰어난 어떤 말솜씨를 가진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필두로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젊은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예능감도 있고 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터뷰를 경희대학교 중간에 잘라냈어요. 자, 지금은 역습 찬스인데 앞쪽에 선수가 별로 없죠. 스피드를 좀 살려줘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자, 태클로 지금 잘 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지금 골문 뒤쪽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심판이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 육심제예요. 저희 조중현 회장이 약속한 대로 오늘 경기는 육심제로 4강 경기부터 육심제로 펼쳐지게 됐고 네. 선수들이 이제는 뭐 판정에 불만을 갖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육심제를 저희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FA컵 4강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대로 오시면 나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심제를 쓰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뭐 많게는 3명 그리고 적게는 주심 추가 심판 2명 이렇게 2명이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심이 나온다면은 그만큼 또 심판들의 책임이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선수들도 웬만해서는 심판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또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지 선수들은 빨리 적응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남대학교 골킥. 호남대학교 골키퍼는 김정형. 김정형도 예선 유리그 이제 정규 리그를 통해서 우수한 또 방어력을 또 인정을 받았어요. 저 호남대학교 선수들은 사실 권영리그에서 보여준 성적 덕분에 모든 선수들이 또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상대 지형 오른쪽 파고들고 있는데요. 중앙까지. 자, 지금은 그렇죠. 자, 좀 비고소 열어줘야 연결 돼요. 잘 됐어요. 자, 일단은 넘어가야겠죠. 자, 한명 자, 가볍게 제치고 슈팅 나와야 자, 됩니다. 오른발 슛. 지금 좀 떴어요. 자, 경희대학교도 전반 시작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만 호남대학교도 지금 이 슈팅으로 또 한번 기세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 경희대학교가 그 좋은 찬스를 잡았을 때 지금 살리지 못하면서 다시 조금씩 이 호남대학교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데 네. 호남대학교도 지금 슈팅 찬스는 좀 다소 아쉬운 찬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 그러고 보면은 팀 색깔이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정해지는 듯한 현재까지 모습인데 호남대학교가 의외로 경희대학교 지금 상대 지정 자, 왼쪽 김한희가- 파고들고 있죠. 지금 호흡이 좀 맞진 않았어요. 자, 지금은 오른쪽에 돌아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쪽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신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다고 판단되는 경희대학교는 오히려 좀 짧은 패스로 썰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신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호남대학교가 오히려 좀 긴 패스로 가져가면서 역습을 많이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1선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네.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짧게 연결을 하기가 지금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호남대학교도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은 뭐 긴 패스, 짧은 패스 모두 이제 능한 학교거든요. 게다가 호남대학교 전통의 명문이기도 하고 또 전국 대회에서 자신들을 꺾었던 건국대를 또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세만큼은 경희대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왕중왕전 들어서 대진운이 좀 많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희대보다는 힘을 좀 더 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좋은 팀들을 더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대진운 말씀이 이제 나와서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경희대학교를 보는 시선들이 마냥 이제 뭐 경희대학교 물론 실력이 좋아서 상강까지 올라왔겠습니다만 다소 대진운이 좀 좋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저희 뭐 32강, 16강, 8강에서도 딱히 이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32개 팀이 모두 강팀이겠지만 그렇죠.
자, 지금 호남대학교 파고 들어가는데요. 보죠? 다시 한번 오른발 슛. 지금은 이번엔 옆구물입니다. 옆구물이군요. 그물이 철렁거려서 저는 이제 골로 한번 소리를 외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옆구물을 치면서 뒤쪽으로 공이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이죠. 여기서 지금 수비 맞지 않고 네. 옆구물을 맞췄습니다. 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골로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일반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뭐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런 모습을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 들은 또 축구장에 카메라 대수가 또 많이 늘면서 그런 모습을 또 정확하게 또 분별할 수가 또 있는, 역시 아무래도 중계 기술이 좀 좋아지고 카메라의 대수가 좀 많아지면은 시청자분들께 훨씬 더 좋은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술 때문에 K리그가 프리미어리그보다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 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뭐 경기장에 찾아가면 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장 가서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용인축구센터를 찾아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양교의 관계자들이고 학부모님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호남대학교는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거기서 네. 또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열렬 축구 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게 던질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페널티리 안쪽까지 뒤쪽으로 넘겨주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양팀 다 슈팅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4강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또 실수 하나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4강이라 조금 더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페널티리 안쪽. 자, 이번에는 호남대학교 공을 길게 뽑아냅니다만 아직까지 멀리 가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경희대학교가 주도권을 약 6대4, 7대3까지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직 전반 중반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자, 호남대학교 상대 여기서 왼쪽 지역이죠. 수비가 잘 끊어냈습니다. 자, 코너킥. 경희대학교는 또 코너킥이 또 강하고 특히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워낙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세트피스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또 루즈볼 흘러나오는 것도 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루즈볼 하니까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김환희 선수죠. 김환희 선수가 이제 8강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흘러나오는 공 멋지게 또 슈팅을 하면서 손쉽게 경기를 풀어갔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골과 임창균의 세 번째 골이 그날 경기를 이제 뒤바꾼 경기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첫 골이 좀 쉽게 터지면서 상지대를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호남대학교도 세트피스 상황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김성민도 신장이 경희대학교의 평균 신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수입니다만 워낙 또 신장이 좋고 힘이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호남대학교 코너킥입니다만 경희대로서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저 아까도 이 다갖춘 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185cm의 신장인데도 힘도 좋고 스피드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 다소 이제 코너킥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페널티 에리아 안쪽에서 선수들 몸싸움이 좀 치열합니다. 자, 호남대학교 코너킥. 자, 넘어져 다소 좀 짧은데요. 뒤쪽으로 흘렀고 지금은 헤딩이 수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공격도 또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자, 뒤로 흘렀던 거 다시 한번 호남대학교 전개를 해갑니다. 반대쪽 한번 접고 왼발. 지금은 다시 한번 뒤쪽에서 슈팅이 나옵니다만 일단 호남대학교는 좋은 찬스를 한번 놓쳤어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몇 번의 찬스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일단은 뭐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홍성광 골키퍼가 다소 선수들에게 조금 특히 수비진들에게 밀고 좀 올라가면서 중거리 슛을 허용하지 말아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호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페널티 에리아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중거리 슛을 노리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제 경희대학교는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계속해서 수비 라인이 좀 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희대학교 상대하는 팀들은 중거리 슛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빠졌어요. 빠졌어요. 잘 잘라냈죠. 다시 한번 슈팅. 지금 동료 선수 발에 맞은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만 수비 맞고 세 번째 넘어가는데 지금은 깊었습니다. 임창균의 슈팅이 동료 선수 발에 맞은 건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제대로 맞았다고 하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슈팅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일단 김동기 선수로 보이는 이 동료 선수 맞고 슈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자, 확실히 이선 지역에서 임창균의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희대학교의 공격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호남대학교로서는 아무래도 좀 임창균에 대한 좀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선수들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네. 임창균 선수가 묶이면은 경희대학교 사실 공격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그 전에 이 깃발이 뒤에 올라왔었는데 파울 선언이 됐어요. 자, 지금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어떤 파울이 지적이 되면서 호남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호남대학교 자기지형 중앙에서 왼쪽으로 연결하는군요. 복준희. 자, 앞쪽 바라보죠. 다시 한번 중앙에서 싸워주는데요. 자, 저 싸워줘야 될 위치에 김성민이 아니고 다른 선수가 있다는 것은 역시 김성민은 떨어지는 공을 한번 받아먹겠다는 얘기가 강하겠죠. 그렇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김태준 선수로 보이는데 사실 김태준 선수가 공중 경합해서 지금도 부상이 좀 있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신 선수들과 싸워주기는 좀 지금은 걷어내는 과정에서 좀 복부를 좀 가격을 당한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상대 선수가 뛰어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부상이 좀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일어났습니다. 자, 글쎄요. 호남대학교가 길게 붙이는 어떤 그런 전략, 선이 굵은 축구를 이제 구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소 좀 공중볼에서 경희대학교 선수들 특히 수비 라인에게 좀 밀리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좀 뭐 건국대 정도를 제외하면은 네. 경희대학교 수비진들을 신장으로 이길 수 있는 공격진을 보유한 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글쎄요, 호남대학교 벤치에서도 계속해서 좀 띄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선수들이 경희대학교를 상대할 때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남대학교도 좌우 측면 공격의 어떤 스피드적인 면에서는 절대 떨어지는 팀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을 좀 더 살려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네. 한번 또 붙여주겠죠. 자, 길게 던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길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골키퍼 김정형이 나와서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김정형 골키퍼가 신장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만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판단력이 좋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어쨌든 골키퍼는 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주교가 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일단 뒤쪽으로 돌리는데 자, 호남대학교가 볼을 전진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지금도 또 붙이는데 자, 지금은 일단 잘 떨고 줬어요. 자, 다시 한번 주고 이어봤는데 지금은 역시 이대 패스가 좋았는데 김성민에 대한 마크가 대단히 좋습니다. 공격이 좀 여의치 않을 때는 호남대학교 터치아웃으로 인해서 점유율 터치아웃을 또 이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점유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경희대학교는 워낙 이 개인 기술들이 좋은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점유율을 내주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좀 템포를 한 박자 죽여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반대쪽 일단 빈 공간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 패스가 조금씩 짧거나 길거나 호남대학교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이 특히 상대 지역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파울 아니에요? 파울 아니에요? 어허. 지금은 파울인 줄 알고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틈을 잘 노렸던 호남대학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느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끝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네. 동료 선수가 넘어졌다고 해서 파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홍상관 골키퍼가 각도를 잡고 나오지 않았으면 바로 뒤쪽에 있는 김성민에게 골 찬스를 허용할 뻔했습니다. 호남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지역에서 코너킥인데 이번에도 짧게 연결이 되죠. 나오면서 이제 반대로 크게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걸려요. 지금 이렇게 되면 호남대학교로서는 좋을 게 없어요. 어쨌든 골문으로 한 번이라도 더 붙여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좁은 지역 두 선수에게 싸우고 경희대학교 볼을 빼냅니다. 그러나 볼을 뺏긴 이제 호남대학교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점유율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호남대학교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색깔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다소 좀 답답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호남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김성민에 대한 견제가 워낙 또 좋다 보니까 네. 자, 지금도 일단 넘어왔어요. 권한진이죠. 자, 빙글 돌아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주고 그러나 지금은 이번에는
자르고 나오려는 순간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지금은 패스가 다소 길면서 골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경희대학교는 어쨌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발밑이든 머리든 계속해서 공이 연결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호남대학교는 김성민 선수, 특히 김성민 선수에게 연결이 좀 계속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견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김정현 골키퍼의 긴 골킥. 지금도 혼자 떠요. 같이 좀 떠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글쎄요.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 부었을 거예요. 사실 호남대학교가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물론 8강을 이기지 못하면 4강에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복수전을 펼쳐야 되기도 했고 전국체전에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나서 호남대학교가 거기서 졌단 말이죠. 건국대가 우승을 하면서 이번 대회도 건국대가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일단 호남대학교가 건국대학교까지는 잘 제압을 하고 경기력을 잘 치렀습니다만은 워낙 또 동아대 호남 건국대 계속해서 좀 강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임창균의 프리킥인데요. 다시 한번 헤딩. 지금도 헤딩이 굉장히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수비가 완전하게 좀 걷어내기 힘든 킥이 연결이 됐었는데 필드 플레이를 할 때는 스피드도 있고 패싱력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좋은 킥까지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임창균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창균 선수가 팀을 이제 곧 떠나는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 경희대학교를 계속해서 이끌 아주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로서는 지금도 임창균의 킥이 뭐 거의 골문을 바로 향하는 아주 날카로운 킥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 경희대학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희대학교로서는 미래가 좀 밝다 뭐 이런 말씀 또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또 1학년 선수가 이런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광진 감독으로 입장에서는 드래프트를 언제 신청할까가 좀 조마조마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사실 올 대회 이번 대회에서 좀 주목이 되는 몇몇 1학년 선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경희대학교의 임창규 선수도 있고 연세대학교의 또 김도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또 많이 주목이 되는 그런 선수죠. 그래서 뭐 백성동도 있고 그렇죠. 1학년 선수들이 또 큰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또 펼쳐주고 있는데 글쎄 임창균 선수를 스탯으로만 보면 임창균 선수가 아직까지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남대학교 지금도 볼 전개가 쉽질 않아요. 자, 글쎄요. 호남대학교 공격진에서 다소 좀 본인들이 볼을 잡는 과정에서 원터치 이내에 좀 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좀 드리블이 좀 길다든지 볼을 오래 끄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희대학교 수비를 도와주는 그런 골이 되죠. 지금도 보시면 이 서현옥 감독 모습인데 상대 진영에서 공을 한 번 잡으면 바로 또 쌓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경희대학교가 그런 걸 잘해요. 그렇죠. 반면에 이렇게 호남대 진영에서는 1대1이나 2대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압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호남대학교는 상대 진영에서 조금 더 패스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글쎄요. 경기를 혈전을 치르고 이제 혈전을 치른 지 이틀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면에서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평소에 이제 기대가 됐던 호남대학교의 경기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대 지역에서 던지기 공격. 이렇게 기습적으로 또 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날카로워요. 경희대학교 말이죠. 그렇죠. 또 동료에게 정확히 수비가 완벽하게 걷어낼 수 없게끔 연결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호남대학교가 지금도 또 길게 연결이 돼요. 자, 항상 모든 경합 과정에서 호남대학교 선수는 다소 좀 힘들게 볼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또 패스가 또 잘려요. 자, 이런 패스가 길게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간에서 잘리고 있기 때문에 호남대학교는 경기가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김정현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볼을 처리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공을 소유를 했을 때 타이밍을 좀 죽이고 템포를 죽이면서 본인들이 다시 좀 경기력을 추스를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볼을 자, 이런 것도 호남대학교로서는 계속해서 경희대 흐름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천천히 호흡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은 맞불을 놨다가는 호남대학교가 좀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들고 이렇게 좀
주도권을 내줬을 때 천천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김성민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헤딩하는 선수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맞경합을 하지 않고 헤딩하는 동작을 조금이라도 방해를 하게 되면 위험한 플레이로 이제 간주를 해서 파울을 받게 되죠. 자, 지금은 태클로 잘 끊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소 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좀 물론 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봅니다만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이 경기 하기에는 또 오히려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고, 네. 물론 선수들이 햇빛의 영향을 좀 받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 잡아냈어요. 뒤에 지금 기다리는 선수가 있는데 빙글 돌면서 크로스 넘어가야겠죠. 그러다 수비 맞고 자, 뒤에 다시 있어요. 한번 뒤쪽에 슈팅 찬스예요. 자, 왼발 아하. 지금은 뭐를 김태준 선수가 망설였는지 모르겠는데, 자, 수비수 맞고 살짝 굴절이 되면서 김태준까지 연결이 잘 됐습니다만, 자, 어차피 슈팅을 가져갈 거면 들어오는 이 탄력을 이용해서 슈팅까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크로스가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 자세는 크로스를 올리는 자세였는데, 일단은 호남대학교 또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놓쳤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고 날카로운 찬스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슈팅 찬스라든지 슈팅 개수를 또 체크를 해보면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 호남대학교도 특히 좌우 측면을 잘 활용을 한다면 또 좋은 찬스가 날 것 같은데, 지금 기습적으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역시 이런 공중볼은 이광선을 넘기기가 좀 힘듭니다. 뭐 계속해서 16강, 8강, 4강 이 제공권 그리고 또 스피드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광선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것이 190이 넘는 그런 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이 공격수를 시켜도 될 만큼 네. 이 스피드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상대의 가장 빠르다고 얘기하는 공격수들을 달리기로 이제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런 선수가 또 중앙에서 저렇게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면 앞에서 공격하는 선수는 또 뒤가 많이 든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보통은 이 큰 선수가 맨투맨을 잡고 상대적으로 작은 선수가 뒤에 커버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광수 선수는 두 개들을 다 직접 하는 정말 좋은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태준 왼쪽 지역인데 안으로 파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에어사이죠. 지금도 물론 뭐 건국대도 지난 경기 90분을 뛰고 올라오긴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한 경기를 한 경희대와 상대적으로 조마조마했던 경기를 한 호남대가, 지금 김성민 김성민이에요. 첫 번째 찬스인데요. 두 선수 사이. 지금도 두 선수가 에워쌌습니다. 김성민이 뭘 하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2대1 패스를 주고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두 선수가 이광선이죠? 넘어진 선수는 김환희. 28번이죠. 김환희 선수였고, 그 전에 이제 먼저 방해 동작을 해줬던 선수가 이제 이광선으로 보였는데, 아무리 김성민이라도 이광선이랑 상대는 상대적으로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특히 왕중왕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네. 사실 1대1 싸움에서는 웬만하면 또 밀리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호남대학교도 김성민 선수를 너무 의존했다가는 오늘 경기도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한번 길게 연결합니다. 이준이가 오른쪽 수비 지역에서 오버래핑도 좋고요. 자, 크로스 넘어가죠. 그러나 조금 깊었는데 길었어요. 김정영이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뭐 골키퍼라고 키가 다 크다라는 편견은 버려야 돼요. 김정현 선수로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과거에 멕시코의 캄포스 골키퍼도 굉장히 단신인데 또 많은 세이브를 하면서 좋은 선수로 기억된 바가 있고, 그렇죠. 사실 이윤재, 김병직 골키퍼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에요. 183, 185 그 정도니까 사실 키가 크다고 또 잘 막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들으시는 분들은 185가 작은 키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골키퍼들의 세계에서는 185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 그렇죠. 탑 클래스 골키퍼들의 대부분이 거의 190 가까이 되니까 네. 사실은 큰 키는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수문장으로 꼽히고 있는 뭐 카시아스 선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박지성이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반데사르 골키퍼도 키가 또 굉장히 큰 골키퍼로 정평이 또 나 있죠. 반데사르도 그런 큰 키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순발력을 보여준다는 것, 또 부록이 넘은 나이에도 그 정도 방어력을 또 보여준다는 것도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뭐 대단한 자기 관리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비수가 백패스를 했을 때 킥으로 연결을 하거나 볼 컨트롤 하는 능력은 거의 뭐 필드 플레이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남대학교가 자기 지형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다시 한번 오른쪽 연결해 봅니다만 지금은 됐어요. 지금은 잘 빠져나왔죠. 지금도 에어 쌓이면서 확실히 이제 볼을 중심으로 클로즈업이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경희대학교의 자주색 유니폼은 2명 혹은 3개가 보이고요. 호남대학교의 주황색 유니폼은 보통 이제 하나 둘 정도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달리 얘기를 한다면은 호남대학교 진영에서 경희대학교 선수가 한 명만 제쳐내면 또 좋은 찬스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경희대학교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호남대학교는 반대적으로 좀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길게 던지고 있죠. 유준영 헤딩으로 걷어내고, 자, 지금 찬스에서 좀 나가줘야 되는데. 자, 그렇죠. 지금 조금 더 빠르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주고 다시 이어받는 이 동작은 좋아요. 그러나 스피드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또 한번 이광선이 커버 플레이를 해줬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세 선수가 싸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빠르게 연결이 되면 다른 쪽엔 선수가 좀 적다는 얘기도 되고. 지금 뺏겼어요. 잘 빼냈어요. 전명근. 자, 중앙까지 못 갑니다. 자, 길어요. 지금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선언은 되지 않았고 좋은 찬스였습니다만 이준희가 끝까지 커버를 잘 들어가면서 이 장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걷어내는 공이 연결이 됐었거든요. 지금 김태준 선수가 또 한번 이 논스톱으로 슈팅이 나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공을 한번 잡으면서 김한희 선수, 이준희 이준희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자, 지금 다소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좀 파울이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해봅니다만 주심은 항상 공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 짧게 연결했습니다만 지금 주심의 휘슬이 있었죠. 저희 문전에서 몸싸움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심판이 한번 끊었는데 호남대학교는 또 좀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왜 하필 본인들이 플레이를 시작했을 때 끊었냐고 항의를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명근이 코너킥을 연결하면서 조금 짧은데요. 자, 지금은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 들어가면서 호남대학교가 일단 외곽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자기 지역의 위험한 곳 그런 쪽에서 볼을 받아도 빠져나오는 플레이가 대단히 섬이라고 또 정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주기호인데 빠져나왔어요. 다시 한번 두 선수, 세 선수. 지금 같은 지역에 호남대학교 선수는 3명이고 경희대학교 선수는 4명이에요. 항상 볼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볼을 뺏어낼 수 있었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 전반까지 그러나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네요. 앞쪽으로 들어간 선수를 보던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크게 열어주던지 선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호남대학교 공격 작업은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뭔가 마지막에서 조금씩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자, 글쎄요, 이런 면들을 조금 타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오른쪽 연결하죠. 지금도 중거리 슛. 지금은 그냥 열어주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 이 문전 앞에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냥 때리기에는 아직 좀 벽이 좀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김성민이 볼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동료들도 자신에게 이제 연결해주는 패스들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은 또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성민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방은 또 더 비어 보이는 그런 호남대학교, 좀 악순환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빼내지 못했죠. 자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더 많다는 것은 호남대학교의 어떤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김성민이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더 김태준 선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싸움에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 전명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김성민 선수가 좀 더 앞에 포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김성민이 또 앞에 포진되면 김성민은 계속해서 동료들이 또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김성민이 내려오면 전방에서 파괴력이 떨어지고요. 호남대학교는 글쎄요. 경희대학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모습에 아직까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임창균이 빨라요. 발재간 좋죠. 자, 지금은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약간 좀 쓰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또 임창규는 김동기와 가끔 또 위치를 바꿔주긴 하는데 네. 두 선수 모두 역할을 잘 해주거든요. 바꿔서도. 그렇죠. 김성민 선수랑 위치를 바꿀 때, 그리고 특히 김태준 선수가 상대 진영 깊숙이 위치했을 때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호남대학교 저희가 확보한 명단에는 포워드로 등록된 선수가 4명이에요. 9번의 김태준과 13번 복준이, 그리고 18번 전명근, 11번 주기호까지 이렇게 4명의 선수가 포워드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소 좀 공격적인 전술을 진영을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비해서 소득은 지금까지 너무 없어요. 그렇죠. 뭐 사실은 복준이 선수는 거의 지금 수비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 양쪽 날개를 봐주고 있는 선수들도 포워드로 지금 등록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경희대학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 슈팅이에요. 지금도 다소 좀 높긴 했습니다만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뭐라 그럴까요?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호남대학교 선수들의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많고, 호남대학교는 슈팅을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희대학교 선수들에게 좀 안심을 하게 하는 그런 슈팅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좀 똑같은 슈팅이 빗나가는 슈팅이라고 하더라도 골키퍼 입장에서 좀 간담이 서늘해질 수도 있고 그냥 좀 안심이 될 수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호남대학교가 이 상반된 슈팅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교가 김태준에게 자, 다시 한번 빠졌어요. 주교가 이어봤습니다. 반대쪽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한 명 김성민이 기다리고 있고. 있거든요. 자, 지금도 주교가 또 볼 오래 끊어요. 뽑아냈어요. 자, 지금은 잘 제쳐냈습니다. 중앙에서 들어오는 선수. 지금도 늦어요. 자, 글쎄요.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볼을 오래 끈다는 것은 줄 곳이 없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 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네. 움직여주지 못하면서 주기호 선수가 줄 곳을 좀 찾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볼 컨트롤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뭐 6대4 정도로 경희대학교의 점유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7대3, 뭐 8대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희대학교가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하게 처리해야죠. 이런 장면 보면은 저희는 그냥 안 넘어가요. 항상 얘기를 하죠.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하게 볼을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경기를 좀 그르치는 팀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광선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김성민도 하드웨어는 절대 딸리는 선수가 아닌데 이광선 옆에 있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삼촌과 조카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광선이 이만큼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호남대학교 공격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도 반증이 되겠는데, 그렇군요. 호남대학교가 전반전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팔에 맞고 나갔습니다만 그대로 공격권은 호남대학교 공격권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던지기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정확하게 팀 동료들한테 연결이 안 돼요. 자, 권한진이에요. 페널티리 안쪽 이런 돌파 상당히 무서운 선수예요. 지금 옆구물인데 적극적으로 좀 방해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에서 이제 끝이 났죠. 권한진이 저런 모습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라든지 슈팅 많이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지금도 대단히 빨라요. 두 선수 사이인데 네. 드리블도 좋고 워낙 또 몸이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박현우 그리고 19번 달고 있는 김대호 뭐 한 2명의 선수를 뭐 가볍게 스피드 그리고 몸싸움으로 가볍게 제쳐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엔 호남대학교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죠. 자, 연결이 됐어요. 자, 임창균이죠. 짧게 주고 권한진. 다시 한번 임창균 쪽. 자, 지금은 적극적으로 수비가 잘 됐습니다. 네, 역습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김성민. 김성민이 그렇죠. 김성민은 좀 나가는 선수를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워낙 지금 호남대학교 선수들이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건국대와의 경기 그리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경기 초반에 잠깐 짚어드렸습니다만 아직 전반전이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확실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또 혈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번 마무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뒤쪽으로 내주죠. 다시 한번 짧게 이어봤습니다. 김성민 왼발로 넘겨줍니다. 지금 연결이 잘 됐는데 옵사이드예요. 주심은 여기서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경희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전반전 보신 바와 같이 0대0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좀 다소 좋은 점유율 상황 속이었 좋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고 위협적인 장면도 다소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과연 후반전 어떤 경기 내용으로 펼쳐질지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